제가 항상 설명회를 하면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설명회 들으러 오셨는데 앞에 학부모님들은 질문 답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 2018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18 U 대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019, 2020까지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2020은 아직 거의 안 나왔고요. 그죠? 2019도 뭐 시행안 나와서 뭐 의대에서 인성 면접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만 잠깐 나왔고 2019도 거의 안 나왔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018 대입만 알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 학년도 대입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2018 학년도 대입 얘기를 좀 주제로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 나갈게요. 자, 2018학년도 변화된 점이 뭘까요? 여기 다 안에 나와 있는데 2018학년도 변화된 점이 뭘까요? 그럼 발문 바꿀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2018학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도자료로 나온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요, 학부모님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오자마자 지금 그거부터 물어볼까요? 관심이죠. 그런 거 관심도 두셔야 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18학년도 대입제도의 변경사항 나온 거라고 한다면 뭐죠? 학생부 기록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그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거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죠.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학종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어떤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진로희망사항. 지금 학생들 거 학생부 한번 떼보셨어요, 학부모님들? 떼보시면은 진로희망사항에 뭐가 있죠?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사항 1학년, 2학년, 3학년 있고 뒤에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진로사항 1학년, 2학년, 3학년 있고 그 뒤에 뭐 있어요? 왜 그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넣는 칸 3개가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어떻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예 없어지고 학생들 것만 있는다. 그 얘기고요. 또 바뀌는 건 뭐 있어요? 또요. 뭐 그냥 큰 틀에서 뭐 정확히 아실 필요 없으니까 큰 틀에서 또 바뀌는 건 뭐 있을까요? 네. 뭐 독서 같은 것도 그죠? 독서도 어때요? 교사가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이 읽은 책에 관해서는 뭐만 기록해요? 책 제목과 저자명만 기록하게 돼 있죠. 지금은 어때요? 그냥 막 기록하죠. 그래요. 또요. R&E 활동이라든가 소논문 활동 같은 거 어떻죠? 예전에는 그게 어떤 주제로 했고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거 적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제, 참여 인원 그것만 딱딱 적게 돼 있죠. 네. 주제랑 참여 인원 정도만 적게 돼 있어요. 큰 틀로 보자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관찰자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관찰자 역할만 하고 실제로 어찌 보면은 예전보다 더욱 더 어떻다? 적는 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럼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학생생활기록부 소위 얘기하는 학생부 안에만 잘만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잘만 써주고 잘만 기록돼 있으면 충분히 학종이라는 거에서 내볼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 어떻다라는 거예요. 관찰자 역할만 하고 팩트만 적어라라고 한다면 어떻다. 걔 자체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이제 뭐 비교 위에 있을 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중요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자, 이런 거요. 제가 뜬금없이 얘기부터 왜 시작했냐고요? 뭐죠? 관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냐의 문제라는 거라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주요 변경사항 그래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 제가 지리하게 뭐 다른 사람들 설명해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숫자 갖고 얘기하고 하는데 복잡한 거 다 싫어하니까요. 팩트만 딱딱 찍어 드릴게요.
아셔야 될 것들만요. 자, 늘어났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다? 73.7%까지 늘어났다. 그죠? 우리는 73.7%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10명 중 올해도 어차피 7명이었고 내년에도 7명이에요. 수시로 가는 인원. 중요한 건 뭐다? 늘어나는 인원만 확인하세요. 얼마 늘어났죠 지금? 11,004명 늘어났어요. 맞아요? 수시가 11,004명 늘어났대요. 올해에 비해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년에 또 늘어났대요. 올해 20.3%였는데, 아이고, 20.3%였는데 23.6%로 늘어났대요. 퍼센트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 늘어났어요? 11,130명 늘어났네요. 그럼 뭔 얘기예요? 어차피요, 수시가 늘어났다고 우리가 수시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데 뭔 얘기냐고요? 교과전형이니 논술이니 뭐니는 전혀 없어요. 뭐만 늘어난 거예요? 학종만 지금 11,000명 그대로 늘어난 거. 수시 증가한 그 인원 그대로 학종에서 증가한 거라고요, 지금. 그래요. 앞으로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정권 바뀌면은 학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 지금 야당이 학종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여튼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갈 때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학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에? 수시에서 학종이라는 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학부모님들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종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은. 뭐 얼마가 늘어났다 맨날 얘기해봐야 뭐하냐고요. 아, 학종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자, 다음. 뭐 논술은 어떻다 하는데 요거 전에 또 제가 포인트 탁탁 집어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제가 밑밥 몇 가지 한번 깔아드릴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학 가기는요, 수시가 수월할까요? 정시가 수월할까요? 자, 이거 이지선다네요, 어머니들.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죠? 수시가 수월할까요? 정시가 수월할까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일 말씀하세요. 수시, 정시. 자, 밑밥 3가지 제가 깔아드릴게요. 수시는요, 몇 프로 뽑는다고요? 어쨌든 73%를 뽑네요. 나머지 정시, 수시는 73%를 뽑아요. 그리고요, 수시는 몇 번 지원할 수 있죠? 6번, 그죠? 6번 지원할 수 있어요. 정시는요, 군 외전형 산업대를 제외하면은 특수대학들 뭐 이런 것들 좀 제외하면은 가군, 나군, 다군 3번 지원하네요.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수시는 70%, 73%, 정시는 나머지. 자, 3번째 밑밥 깔아드릴게요. 수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형들이 있죠? 크게 러프하게 봐서 좀 크게 큰 틀로 보자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뭐 논술전형도 있을 거고 있고 적성도 있을 수 있고 특기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정시는요, 대부분이 수능. 됐죠? 자, 정시는 4개, 수시는 4개, 5개 전형, 정시는 달랑 수능 하나. 자, 수시가 수월해요, 정시가 수월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수시가 수월할까요? 정시가 수월할까요? 수시요? 제가 수시가 당연히 수월할 것 같으면 이 질문 지금 계속 드리고 있겠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답은 뭘까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맞아요. 그렇다고 정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무조건 수시가 늘어나니까 우리의 무조건 수시로 보내야 돼. 우리 애는 말이야 수능에 되게 강점이 있는데 이런 학원 와서 들어도 수능에 정말 강점이 있어서 정시로 가면 진짜 잘 갈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수시가 70% 이상을 뽑다 보니까 큰일 났네. 우리 애는 이거 낙오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미리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수시 6번 쓸 수 있고 정시 3번밖에 못 쓴다. 인정. 그거는 그래요. 정시가 조금 수월하다는, 유리하다는 거. 전 그건 인정. 자, 두 번째 수시는 73% 뽑고 정시는 그 나머지 뽑는다는 거에 대한 제가 반론을 좀 해볼게요. 반론 아닌 반론을 좀 해볼게요. 수시 73.7% 아까 70 몇 프로 73% 한 거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수시에서 뽑는 모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있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을 다 통틀었을 때 73%라는 거죠. 그 안에 뭐까지 들어가요? 정원 외전형까지 들어가요. 정원 내외 전형, 뭐 농어촌 전형, 전문기 특성화고 전형, 하여튼 뭐 대학 독자적 전형까지 다 해서 73.7%예요. 73%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될 전형은 여기 농어촌 아니잖아요. 대치동 뭐 농어촌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전형은 소위 얘기하는 뭔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교과 전형이나 뭐 논술이라든가 뭐 학종이라든가 얘네들이요. 얘네 비율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50% 약간 넘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수시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전체 비율은. 일반 전형의 비율은 지금 3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57%였던 게 56% 됐다가 51%까지 지금 감소했어요. 뭐가 늘어나요?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서 그래요.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우리는 일반 전형이 목표인 거죠. 전체 73%가 목표가 아니에요. 수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5대5 정도라고요. 수시와 정시는. 자, 마지막으로 뭐요? 전형이 많고 여기는 수능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요. 그것도 역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교과 전형은요. 우리 조금만 솔직해질게요. 어머니들 저 사람 왜 저러나 하시겠지만 제 설명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자, 대치동에서요. 교과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다른 얘기 할까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우리가 소위 하고 있는 워너비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죠? 이따 교과 전형 가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울대 교과 전형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네 학종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자, 고대는요? 올해까지는 학추란 놈이 있었어요. 학교장 추천 종합전형 같기도 하고 교과전형 같기도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면서 교과전형 비스꾸무리한 건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세대는요.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2018학년도부터는 교과전형 없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돌렸습니다. 교과. 자, 그럼 스카이 하나도 없네요. 서강대 있어요? 없습니다. 성균관대 있나요? 없습니다. 한양대 있나요? 네, 한양대는 있어요. 중앙대 있나요? 네, 중앙대는 있어요. 경희대는요? 없어요. 한국외대는요? 있어요. 시립대는요? 생겼어요. 그리고 건국대는요? 없어요. 동국대는요? 있기는 한데 애매해요. 학종처럼 뽑아요. 홍익대는요? 예, 있어요. 숙명여대 예,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하는 최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교과 전형 뽑지도 않을 뿐더러 교과 전형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가기도 힘들어요. 또 하나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요? 아니요. 수능 최저예요. 아니 솔직히요. 수능 최저예요. 제가 이따 그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제1조건은 내신 성적이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수능 최저예요.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교과 성적이지만요. 애매하죠? 자, 학종은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변수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교과 전형의 변수는 수능 최저예요. 자, 다음으로요. 논술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논술 성적이요? 수능 최저예요. 네, 수능 최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얘기 그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다 변수예요. 이건 그냥 다 변수. 넣는 그 전형 요소들이 다 변수예요. 맞죠? 자, 역으로 따져서 수능은요? 그러니까 정시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셨나 모르겠지만 올해 저희 진학사 설명회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10,000명 앞에 놓고도 이 얘기는 똑같이 했어요. 정시는요. 연필을 굴렸건 한 번으로 찍었건 눈 감고 뭐 이렇게 찍 걷건 수능만 대박나면 가지요. 왜요? 서울대는요. 정시 수능 100. 연대는요. 수능 90에 학생부 10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교과는요. 5. 7개월 봉사 5.
고대는요? 수능 90에 학생부 10인데 교과 8, 출교봉사 2. 한양대는요? 가군과 나군이 다르긴 한데 수능 100, 수구에 학생부 10. 나머지는 그냥 헷갈리면 수능 100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변수가 이쪽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그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제가 수시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수시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 수시에만 몰입해서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정시까지도 방해받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 애는 정시에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 경쟁률이요. 수시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전체 경쟁률을 하면 2.18대 1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해서 하면은요. 지원하는 인원 대비 뭐 선발하는 인원까지 하면 2.18대 1 정도 되는데요. 학부모님들. 정시는요. 걔네들 다 빠져나가면은요. 올해 정확히 1.74대 1이에요. 정시 경쟁률은요. 어떤 의미? 정시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논술 변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덕성여대 한국산업기술대 들어오면 뭐 할 건데요? 고대가 빠졌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작년보다 1,700명의 논술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고대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1,100명이었어요. 여태까지. 1,000명 좀 넘었다고요. 그럼요. 1,700명 감소한 거에서 1,000명은 고대 감소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한 600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각 대학별로 조금 감소한 거죠. 이 두 개 대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논술 쓰는 학생들, 뭐 논술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써야 될 하나의 대학이 얘 없어졌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뭐 변화점도 얘기 조금씩 드린다고 했으니까 고대가 빠지면서 지금 쏘심 이제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잘 못 들으시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가 자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뭘 고민을 하냐면 논술을 수능 이후로 옮길까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연대는. 유일하게 최상위권 대학에서 뭐 건대도 그랬지만 건대는 옮긴다고 얘기는 했고요. 이미. 수능 전에 보는 게 연대랑 그죠? 동국대, 홍익대, 건대예요. 그죠? 근데 건대는 다시 뒤였다가 앞으로 왔는데 뒤로 가고 싶어 하고요. 연대가 지금 고대가 없어지니까 수능 후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아닐지라도 내후년이나 수능 후로 논술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절대평가 우리 내년에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영어 절대평가 실시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들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지금 나오셔서 아마 영어 강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참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저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컵 부근에 걸린 애들은 참 문제인 거죠. 어차피 내가 저 90점대 맞거나 하는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애매한 애들 있어요. 지금 현 성적에서 80점 중반에 85점 뭐 이렇게 맞는 애들은 잘못하면 실제 수능에서 거기 꼴랑 요거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죠. 왜일까요? 영어가 사실은 남들은 영어 절대평가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옛날에는 정시는 어차피 크게 영향은 없어요. 수시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내가 영어를 못 보면 다른 걸로 커버가 됐어요. 수능 최저가요.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어떻죠? 영어를 기준으로 그냥 박아버렸죠. 예전에는 커버가 가능했던 게 지금은 걔를 못 해버리면 그냥 망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죠? 2등급 이내 쓰고 있죠? 연대도 그렇고요. 이건 좀 이따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영어 절대평가 수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제가
정시하고 정시 뭐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좀 나타내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들이 어떻죠? 대부분들이 정시 등급 환산할 때도 거의 점수 차이 안 내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시에서는 결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제가. 앞부분은 장시간 이제 수업 들으셔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갔고, 지금부터 이제 전형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제가 논술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과부터 시작하지 않고 논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논술의 특징은요, 또 딱 말씀드릴게요. 뭐, 딴 데 가서 뭐, 이 대학은 뭐, 논술 몇 프로에 뭐, 교과 얼마고, 최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떠드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특징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논술의 특징 뭐냐고요? 제가 써놨는데요. 그죠?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대학들이 지금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들이죠.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논술 50에 학생부 종합 50이었던 걸 올해 논술 60에 학생부 종합 30으로 바꾸더니 내년에는 논술 70에 학생부 종합 30으로 변경을 했네요. 점점점 논술의 비중은 높아지고 학생부의 비중이라기보단 학생부는 무력화되고 있고요. 학생부는 좀 무력화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수능체제는 계속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연세대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연세대가 논술 전형에서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죠? 뭐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하면 뭐 문과는 한 3기합 6, 이과는 뭐 2기합 4 뭐 이렇게 뽑아요. 다른 대학들도요. 근데 연대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영어가 2등급, 문과는 영어가 2등급이면서 한국사는 3등급 이내이고 국수 탐, 원, 탐, 2까지 해서 이건 하나, 둘, 셋, 4개로 탐구도 2개로 그냥 본 거예요. 합 7이에요. 쟤네가요, 합 6이었거든요. 근데 합 7로 조금 완화시켜준 것처럼 보여요. 저번에는 4기합 6이었는데 3기합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탐1, 탐2는. 그럼 3기합 7로 완화시켜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저게 완화인가요? 아니죠. 영어 박아버리고 한국사 박아버리고 국수탐 얘네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버릴 수 있는 게 한 과목도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올해 지금 수능 본 친구들 저도 오늘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금 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절름발이 학생들 되게 많아요. 한 과목이니까 국어 망치는 애들, 뭐 수학 망치는 애들 되게 많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거 예전엔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지금 커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차라리 중대 방법이 예전 그 방법이에요. 근데 중대는 예전에는 문과는 3기합 6이고 이과는 2기합 4였는데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애들이 대부분 다 2등급을 넘을 것 같으니 아예 3기합 5로 문이과 딱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문과 3기합 6이었던 걸 영어 절대평가하지? 그럼 애들 영어 잘 볼 거야? 그럼 3기합 5 해야지? 이과 2기합 4였던 걸 안 되지 그러면은 3기합 5 해야지? 그냥 박았다고요. 오히려 그래요. 최악의 경우에는 중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버리고 쓸 수라도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연대 저렇게 해버리면요. 또는 성대 저렇게 해버리면은요. 성대도 지금 연대랑 같이요. 단 여기서 이제 하나는 버릴 수 있다는 거, 성대는. 그게 연대랑 조금 차이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참 이대는 대단하다는 게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린 고민 안 한다. 문과는 3기합 6, 이과는 2기합 4 갈 거야. 그리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논술이 지금 논술 전형 얘기하고 있어요. 수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냐고요? 논술 전형이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뭐 논술 강의하고 하시겠지만 논술은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하죠? 2학년 때부터 준비하나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죠, 걔들은. 일반적으로
빠르면 2학년 겨울방학부터 윈터스쿨부터 시작하고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 아마 3학년 때 가서 주말에 한 타임 정도 3시간 주말에 그거 한 타임 돌면서 준비하다가 논술 볼 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수능 후에 보는 애들은 뭐가요? 추석 특별반 뭐 이런 거에서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이제 논술 준비하고 할 거라고요. 아니면 수능 끝나는 날부터 이제 밤샘 논술 특강 이런 거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 문제인데 지금 논술 전형 쓰는 애들도 어떻다라는 거죠? 수능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논술의 시작은 뭐와 함께 시작하자? 수능 최저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 선발 인원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인원 얘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잘 살펴보자. 이른 준비가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다. 요즘 나만 잘 보진 않았다. 문과는 가장 중요한 게 독해력과 논지 추론력이고 장애는 당연히 그냥 문제 잘 풀면 된다. 중요한 건 논증력이 핵심이다.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계 논술은 수식을 통해서 푸는 게 핵심이다. 문이과를 조금 나눠서 설명하자면 한마디면 됩니다. 문이과를 조금 나눠서 설명하자면 자연계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유는요. 자연계는 일반적으로 푸는 논술임에 불구하고 풀어야 되는데 인문계는 어떻다고요? 논지를 해석하고 독해력을 하고 거기다가 또 뭐요? 써야죠 또. 하기 때문에 조금 인문계 학생이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자, 학종이요. 오늘 제가 얘기할 시간은 많이 됐는데요. 학종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제 전문 얘기는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 얘기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교과를 빼고 가는 게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정성적인 평가 요소들, 인성 뭐 이런 정성적인 평가 요소들을 같이 믹스시켜서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래요. 맞죠?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늘렸고 서울대 같은 경우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뭐 이렇게 뽑는데요. 자, 변화된 대학들은 제가 저기 녹색으로 체크한 대학들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 같은 경우가 교과를 없애고 그걸 면접형이라고 바꾸긴 했는데 전형 방법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때요? 올해 연대 교과 어떻게 뽑았죠? 1단계 교과 100에 2단계 교과 70에 면접 30으로 뽑았던 걸 교과 100에 1단계 그러니까 학생부 40에 면접 60으로 면접 비율을 높였고 1단계에서 교과 100이었던 거에 학생부 50을 넣으면서 학생부 종합으로 바꾼 거죠. 고대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이 논술이었던 걸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요. 뭐 융합형 인재 전형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고교 추천 2로 바꾼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크게 변화는 없는데 학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애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거 딱 보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대부분 딱 보면은 그냥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인 전형 같기도 하고 수능 최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뭘 먼저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만 확인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형 학생부 종합전형인지 아니면 순수 종합전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나왔잖아요, 벌써. 소위 얘기하는 연대 면접형. 그죠? 연대 면접형. 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대학들 있죠? 경희대의 학교생활 충실자라든가 이런 전형들. 일부 대학들의 종합전형은 교과형 종합전형이 상당히 많죠. 어떤 의미?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3 벗어나면은 아예 못 쓰는 전형 같은 것들이요. 그런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교과 활동이 많아도 나 안 뽑지요. 나 안 뽑아요. 그런데 그게 연대 면접형처럼
아예 이렇게 딱 드러나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 순수 종합전형처럼 이렇게 연대 활동 우수형처럼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30 저렇게 뽑음에도 불구하고 교과형 전형인 대학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어디죠? 서울대, 연대, 고대요. 뭘 고민을 하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요. 사실은요, 이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순수형이라 내가 비교과 활동이 많으면 저기 충분히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 일반이나 직윤 쓰는 애들이 얘네들이고요. 고대, 이 학추는 뭐 이제 추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얘 뺀다 치더라도 일반형도 어차피 서울대 일반형이나 직윤 쓰는 애들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고려대에서 미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정규 50등인데 활동이 많어 라고 해서 고교 추천 2를 해줄 리도 없고요. 어차피 서울대 지금 받은 그 다음 애들 고대 추천해 줄 거고 그 다음 애들 이대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뻔하고요. 쓰는 애들도.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부는 뒤로 밀리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저 전형 방법만 보실 게 아니란 얘기예요. 패턴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교과형인지 순수형인지를 찾아라. 두 번째는 요놈의 서류라고 써 있는 거 안에는 어떤 전형 방법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기 성균관대라든가 뭐 한양대는 그 뒤에 성균관대는 그 안에 놓았죠. 서류 100에 소위 얘기하는 학자 추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저기 한양대처럼 무조건 그냥 학생부만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달라질까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학생부 기록 방법이 변경되면서부터 어찌 보면은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반영하는지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같은 경우는 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 특히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내년에 한번 수시 6개 쓰실 때 한번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특히나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이 정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5개까지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집어넣을 거 이거예요. 이제 장담 드릴게요. 나에겐 서강대가 있었지. 하실 거예요. 특히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기주도형 말고 요거 일반형 다 쓰실 거예요. 장담할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자, 수능 최저도 높고요. 높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요. 학생부 서강대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가천대랑 비교인데 가천대는 우리가 갈 거 아니니까 서강대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류를 언제 업로드 시키죠? 수능 후에 업로드를 시키는 대학이에요. 자소서라든가 추천서를 수능 후에 업로드를 시켜요. 다른 대학들은 9월에 접수하고 그때 같이 업로드 시키죠. 어떤 의미냐면 서강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활동 많은 애들 뽑을 생각 없어요. 수능 잘 본 애들 뽑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쟁여놓는다고 표현하죠. 그냥 써놓고 등록해놓고 수능 딱 봐서 수능 되게 잘 봤으면 업로드 안 시키고 정시 가는 거고 내 평소보다 수능이 안 나왔네. 내가 서강대도 못 가겠네 싶으면 얼렁 논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 가서 업로드 어차피 내놨을 거니까 자소서 다 써놨을 거니까 그거 얼렁 업로드 시키면 돼요. 수능 최저 만족 못해서 떨어지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3개 각 2등급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생부 종합전이고 우리 애가 한 학생부가 한 17장, 18장 되고 하니까 우리 애 활동도 비교과 많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구나가 아니라고요. 대학별로 우리 애한테 맞는 대학은 어딘지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활동 수영하고 고려대 일반 전형하고 딱 보시면요. 전형 방법이 동일하죠. 그죠?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똑같네요. 그럼 이 두 대학이 뽑고자 하는 애들조차 똑같을까요? 그럼요. 이 두 대학이 동일하게 1단계에서 서류 100이니까 서류를 잘 통과하고 2단계 면접만 잘 보면 갈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들의 정보력 싸움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그 대학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연세대 활동 수영은요. 면접형도 있었겠지만 매년 뽑는 걸 보자면은요. 내신도 뭐 중요 잘 많이 보고요. 내신도 많이 보고 비교과 활동을 좀 우선시해서 보는 편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연세대 활동 수영은 1단계 서류 2단계에서 면접보다는 1단계 서류가 더 중요해요. 70% 들어가는. 왜요? 면접이 모이기 때문에요. 소위 얘기하는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전형 요소가 어떤 걸 반영하는지도 지금 잘 보라고 했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고려대 일반 전형이다라고 한다면 면접이 일반 면접이 아닐 개연성도 지금 높아요. 올해 이제 뭐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걸 어디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고대 같은 경우는 융합형 인재 전형의 면접이 장난 아니었죠. 문이과 공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그대로 만약에 들고 들어간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반영 비율 얼마 되지도 않는 면접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얘네는 어차피 서류가 중요해요. 달라요. 고대 융합형 인재 전형이었을 때 면접은 고대는 그거 되게 좋아요. 말로 하는 논술이에요. 어디랑 비슷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준비하는 애들 고대 융합 같이 준비했다고요. 서울대 직윤 준비하는 애들이 연세대 학교활동편으로 가고요. 왜 그랬냐고요? 이런 질문 나와요. 문과, 이과 똑같아요. 질문이. 1번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 관련된 하나의 그 패러그래프 지문이 나와요. 2번은 대륙붕의 열애순환에 관련된 지구과학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요. 3번은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시 하나가 나와요. 4번째는 수학에서 행렬 요구와 행렬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공식 하나가 나와요. 문이과 공이. 그래놓고요. 대륙붕의 열애순환하고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시에서 공통 주제어 찾으라 그래요. 뭔 이거 개 XX 같은 짓이냐고요. 이과면은 대륙붕의 열애순환하고 수학 갖춰놓고 문과면은 이거 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시랑 대륙붕의 열애순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서 공통 주제어를 찾으라고 하냐고요. 고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고대 일반 전형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합격의 당락은 얘는 얘가 졌고 쟤는 쟤가 져요. 반영 비율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준비가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 중요한 건 활동 내신 수상 내역 순으로 판단해보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 이 네 가지 영향이 어떤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갖춰졌을 때 가장 내 힘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 모집단위 선택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학과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학과 이해도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사정관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사정관 할 때도 이런 거였죠. 가장 고민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애가 있는데 약사가 되고 싶어요. 걔는 진로희망에 뭐라고 썼냐면 약사 썼어요. 근데 지금 약학과 안 뽑죠. 안 뽑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의수 과목을 가려면은 제일 걔한테 유리한 게 어디예요? 생물학과 아니면 화학과죠. 학종으로 썼어요. 한 애는요, 그냥 생물하고 화학이 좋아서 연구원이나 이런 게 되고 싶은 애예요. 자, 같이 들어왔어요. 면접을 같이 봐요. 비슷해요. 갖고 있는 것도요. 대답한 것도 비슷해요. 자, 4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을 내 새끼 뽑으시겠어요? 2년 후에 나가래 뽑겠어요. 얘는 어차피 피트 보려면 2년 후에 나가야 되는 애인데요. 얘가 우리 학교 약학과를 뭐 오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자애들, 특히나 여자애들 피트가 약사 뭐 되고 싶은 애들 그냥 무조건 막 숙대 이런데 그냥 화학과 생물학과 막 넣죠 그냥. 나 당연히 나 뽑아주겠지라고. 안 뽑아요 잘. 그냥 애들 뽑아요. 그죠? 또 하나. 학종이요. 어찌 보면은 문과 애들이 좀 쉬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과 애들에 비해 문과 애들이 학종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활동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보세요. 조선해양공학과 가는 애들은 무슨 고등학교 때 동안 어떤 활동들 많이 해야 갈까요? 어떤 과목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 잘해야 되죠? 조선해양공학과 배 만드는 과는요. 네, 뭘 고민하세요? 물리. 자, 항공우주공학과는요? 뭘 고민하세요? 물리. 기계공학과는요? 뭘 고민하세요? 물리. 맞아요. 근데요. 자연계는 거의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문과는요. 일부 어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을 제외하고는 애매해요. 영문과 가는 애들은 뭐 열심히 해요? 그래요. 영어 하면 돼요. 동문과 가려고 하는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독어 해봐야 얼마나 하나요? 제2외국어 빼고는. 불문과는요. 뭐 이러는 좀 하는 애들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영경제는 뭐 좀 준비 뭐 경제경시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토론반도 하고 하니까 좋다고 치자고요. 심리학과 가는 애들은 뭐 활동할까요? 또래 상담만 하고 이런 것만 하면 갈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쓰면 되지가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애들한테 계속 네가 이과를 나오면 요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학부모님들이 계속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써가 아니라고요. 빨리 좀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앞에서 좀 오래 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이런 게 아니다. 학생부는요, 이렇게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학생부는요, 이렇게 10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때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거 딱 안 보여드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부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그럼 대답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은요, 보세요, 여기. 살짝만 그냥 내가 확인해도 되는 게 있고요.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게 있고요.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여기서 1학년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예비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들어야 될 게 있고요. 좀 꼼꼼히 체크할 게 있고 그냥 하고 확인만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겹치는 것도 있는데 보자고요. 1번 인적사항은 뭐 좀 그래요. 나 이름 뭐고 뭐 저거 그거 뭐 학적사항 나 어느 중학교 나오고 뭐 그것도 그래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도 우리 애가 특성화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죠. 왜요? 저기 안에 자격증 및 인증사항에 쓸 수 있는 게 뭐죠?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전국 29개 기관에서 발행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 60개 자격증만 여기에 올릴 수 있어요. 일반 인문계들이 쓸 수 있는 거 뭐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있죠? 그래요. 그건 올릴 수 있어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에 쓸 수 있는 게 일반 애들은 없어요. 일반고 애들은 없기 때문에 요 세 개는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꼼꼼히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출결사항 당연히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죠. 뭐만 없으면 돼요? 무단자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요. 병결 괜찮아요. 병결로 20일 해도 돼요. 그거는 내가 소명만 하면 돼요. 근데 무단 결과, 무단 결성, 뭐 무단 하여튼 무단자만 안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만 한번 해보시고요. 진로임명사항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 학생 것만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누구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뭐 여기도 나왔지만 뭐 저기 뭐 이종서 원장이라든가 이만기 원장님들 뭐 얘기하다 보면 강의 이제 같이 저도 이제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 진로희망사항 하면서 진로 성숙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로 성숙도 뭐냐면 꿈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좀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뭐 맨 처음엔 1학년 때는 잘 몰랐으니까 CEO, 경영인
이다가 이제 2학년 때는 뭐 환경을 모아하는 기업의 CEO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좀 구체화돼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한편으로는 저도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저 질풍노도의 시기에 꿈이 막 바뀌는 저 나이대가 정말 일부 애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글쎄요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로희망사항은요. 진로 성숙도 꿈 구체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뭐 하냐보다 그 옆칸에 있는 뭐요? 내가 왜 이 꿈을 지금 갖게 돼 있고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 더 잘 적혀 있는 게 훨씬 아마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옛날에 사정관 할 때도 저는 그 부분 많이 봤고요. 자,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교과학습 발달에 꼼꼼히 체크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죠? 세특이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성적 바로 밑에 있는 거요. 이것도 올해 작성 기준에 좀 바뀌기는 했어요. 조금 학생의 뭐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만 적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관찰자가 된 거. 저는 요 부분 바뀐 거는 좀 반대하는데 제가 이제 저기 서초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들을 좀 관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포라든가 세화여고, 숙명 뭐 이런 학교들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적혀 있는 거 보면은요. 세특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우리 애는 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났구나. 이건 빨리 가서 어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요. 국어 땡땡. 자세가 올바르고 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와 뭐 열정이 있으며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음. 수학 계산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 해결력이 뭐 문제를 잘 풀고 어쩌고 저쩌고. 영어 단어와 뭐 수거를 많이 알고 있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사회 현상과 뭐 정치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과학 뭐 실험과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학습 목표 같은 거 자세가 올바른 거 뭔데요? 안 졸고 각 잡고 수업 들으면 그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문제라는 거예요. 우연처리 학생부를 떼다가 그 옆에 있는 홍길동이 학생부에 딱 넣는데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큰일 난 거예요. 선생님들 잘못 적고 계시는 거예요. 어색해야 정상이에요. 저 우연처리가 국어 시간에 이번 주제가 용비어천가였는데 딴 애들은 뭐 조선이 건국되고 뭐 용비어천가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갑자기 저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왕권강화하려고 한 거잖아요. 왕권강화하려고 용비어천가 쓴 거잖아요. 그게 뭐 건국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예요. 딴소리 뻘소리를 막 하네.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친일문학 작가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다른 시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저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네? 그래요. 그게 적혀 있어야지.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게 계획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정관들이 그걸 좋아한다고요. 세특은 그래서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나 자세가 올바르고 열정과 열의가 있으면 그거 적혀 있지 않나를 판단을 하자고요. 자, 그럼 이런 강의하면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 제가 끝나면 저를 조용히 잡고 그럼요. 그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못 고쳐요. 일단은. 그 해가 당해년도가 지나면요. 그 당해년도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요. 가서 제가 세특은 또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국어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애가 이게 뭔가요?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애가 뭔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해봐야 교과 선생님 아닌데 뭐 고치지도 못할 거고요. 그거는요. 몇몇 학부모님들 이런 것까지는 얘기해. 몇몇 학부모님들까지 이렇게 모여서요. 가서 위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제가 좀 입이 좀 거칠어서 다이다이 떠봤자 손해는 학부모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 종합의견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요는 한데 체크는 해보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많이는 안 봐요. 왜 그럴까요? 다 용비어천가 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학부모님들이 다 띄워볼 수 있는데 우연처리 진짜 이상해요. 말도 안 듣고요. 수업 때도 너무 불량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요? 미쳤어요? 무슨 봉변을 당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다 용비어 첨가만 하시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거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얘를 볼 수 있죠. 여기 나타있는 추천서는 온라인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많이 보죠. 제가 이런 학생도 봤어요. 동국대 국어교육과 쓰는 친구인데 저한테 상담받은 친구인데요. 걔 학생부 보고 자소서 쓴 거 보고 저도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걔 거 보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장학금이다. 진짜. 제가 15분, 20분 정도에 끝낼게요. 너 딱 1시간만 할게요. 너 장학금이다. 네가 만약에 떨어지면 학종으로 동국대 국어교육과 써서 떨어지면 내가 1년 동안 재수비 대줄 테니까 100%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축하드려요라고 원래 상담하는 사람 면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걔한테는 했어요. 남자인데. 근데 떨어졌어요. 어머니 난리 나서 저 찾아오셨어요. 뭐냐고.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막 동대도 막 아는 분 계셔서 알아보고 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동국대 앞에서. 동국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서 학교 주 근처에 있는 뭐 학교예요? 요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1인 시위를 하셔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만 불러놓고 밀실에서 닫힌 방에서 그 어머니한테만 공개를 했어요. 그 학생 거를.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와서 또 다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소서예요. 자소서예요. 얘가 정말로 국어교사에 얘는 특화된 애 만들어진 애. 저는 이제 보는 게 자소서랑 걔 학생부만 보고 상담을 한 거잖아요. 걔랑 이렇게 말만 해보고. 자소서는 제가 볼 게 아니니까. 자소서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국어, 뭐 우연철 학생이 뭐 추천함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추천 안 함, 맨 끝에 약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왜 이 학생이, 우연철 학생이 국어교육과 국어교사가 되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음. 선생님이 아예 온라인에서 쓰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정말 얘는 그렇게 돼야 되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요. 선생님 수행평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국어 수행평가를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서류만 만든 애예요. 서류만. 근데 담임선생님이 종합의견란에 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세특도 선생님이 욕을 못 쓰잖아요. 그나마 다른 과목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어 선생님이 욕을 못 쓰시니까 그냥 자세가 올바르고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국어 선생님이 열받으시니까 추천서에 아예 그냥 본인 생각 다 해보. 대학은요. 그렇게 추천서랑 얘가 쓴 서류가 상이하면 누구 거 말 믿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억하심정이 있지 않는 한 얘한테 이러겠어요 라고 생각을 선생님 말 믿어요. 얘는요. 그리고 조용히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가셨어요. 재수비 안 주셔도 된다고. 자, 어쨌든 이건 그렇고요. 내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4789. 번호만 외우세요. 소위 얘기하는 4789가 제일 중요해요. 4번 수상경력, 7번 창체,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자동봉진인데 창체에서도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확인만 하고 동아리활동하고 봉사활동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당연히 내가 만드는 거고 독서활동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수상경력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럼 수상경력은 뭐가 중요하죠? 장수? 제가 여기는 안 오셨죠? 제가 저도 이제 글을 쓰고 방송 출연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난감했던 적이 언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로학원에서 뭐 다른 데 까는 건 아닌데 종로학원에서 이상한 기사 하나를 냈어요. 뭐 냈냐면요. 서울대 합격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현황에서 뭐 이렇게 냈더라고요. 서울대 합격생들은요. 수상경력이 42개가 평균이고요. 독서활동은 23권이 평균이고 봉사활동 시간은 84시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냈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어요. 전 그거 보고요. 볼게요. 수상경력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도 아닌데 정성평가를 하는데 42개가요. 학부모님들 42개 되려면 제가 세봤거든요. 얼만큼 돼야 되냐면요. 학생부가 첫 장은 어차피 인적, 학적, 출결이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럼 어디부터 수상이 시작되냐면요. 첫 페이지 하단 4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상이 시작이 돼요. 누구나. 자, 42개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장 다 채우고요. 그 다음 장 상단 3분의 1 지점까지 가면은 한 40개 언저리가 돼요. 자,
솔직히 여기서 우리의 학생부가 그만큼 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근데 그거 만들기 어려울까요? 만들기 되게 쉬워요. 솔직히 만들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과 우수상 기술과정 한 줄, 교과 우수상 문학원 한 줄, 교과 우수상 수학원 한 줄 이렇게 쓰면요. 한 학기에 교과 우수상 대부분 1등급 넣으면 주는데 한 학기에 한 7개씩 만들 수 있어요. 5개, 7, 5, 35, 35개 그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양심 있는 학교는 교과 우수상 읽고 가로 열고 묶죠. 묶어서 그냥 한두 줄로 그냥 이렇게 넣어놓죠. 그래요. 그게 개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상 경력을 통해서 탁월성을 볼까요? 학교들이 탁월성. 얘가 예를 들어 수학 경시대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가 수학 잘하는 애예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요.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수상 경력을 개수가 어느 정도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과정이 있는 활동. 다시 말해서 그런 활동을 통한 수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또 어렵게 얘기하네. 잘난 척하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 경시대회 되게 중요하다고 뭐 화학 경시대회, 물리 경시대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정관들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거 왜 안 볼 것 같으세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수학시험 봐서 1등 안에 대상 주고 2등 안에 은상 주고 3등 안에 동상 주고 장려상 3명 주는 게 경시대회예요. 시험이지 과정이 없죠. 그에 비해서 잘 들어보세요. 일부 서울대에서 뭐 소논문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왜? 거기 뭐 수상 경력에는 과정은 안 써 있으니까요. 무슨 소논문 뭐 몇 명에서 뭐 이것만 적혀 있다며요. 지도교사 누구 뭐 이런 것만요. 근데 소논문이요. 되게 중요해요. R&E 활동 중요해요.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죠. 면접이라든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럼요. 예를 들어 이런 걸까요? R&E 활동을 하는데 R&E 활동을 해서 어떤 실험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뭐 엽록소를 이용한 뭐를 해서 그 실험을 했다고요. 교수들이 오 이런 거 했네? 할까요? 교수들이 더 잘하는데요. 그거는. 이게 뭐야 이런 시험 이거는데요. 교수들이 듣고 싶은 건 뭐죠? 실험을 하는데 말이야.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결과를 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4명에서 지금 실험하는데 가설이 자꾸 실험이 실패하니까 두 놈은 야 우리가 가설 잘못 세운 것 같다. 가설부터 다시 하자. 두 놈은 아니야. 가설은 맞는데 우리가 검증 단계에서 뭔가 싸우고 의견 충돌 나고 하는데 우리 두 놈이 이긴 거예요. 야 가설부터 하면은 다시 실험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검증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가 하는 요 방법으로. 만약에 실패하면 그래 다시 처음부터 할게. 했는데 우리 방법대로 했는데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래요. 그걸로 상 안 타도 된다고요. 나중에 그 얘기가 꺼리라고요. 그 얘기가 자소서의 꺼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 과정 듣고 싶은 거라고요. 토론대회 나가서 어떤 주제를 통해서 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애들끼리 막 의견 충돌 나서 싸우고 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뭐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론을 했고 그런 거 듣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런 게 있는 활동이요. 그런 게 있는 수상이요. 그럼 뭐 하셔야겠냐고요. 경시대회 나가요? 네, 경시대회 뭐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긴 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독후감 대회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토론대회 얘네들이요. 독후감 대회는 책 안 읽고 독후감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백날 교과 수상 10개 있고 20개 있고 수학 경시대 100개 있고 10개 있고 20개 있어 봐야 과정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활동보다도 못해요. 그건 제가 이건 장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봤고 다른 사정관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창체에서 어차피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이쪽에 가 있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이쪽에 가 있는 이유는요.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 빨리 끝낼게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1530개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다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율활동 한번 가서 한번 떼어보세요. 뭐 써있냐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입학식 거행, 몇 년 몇 월 며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몇 년 몇 월 며칠 흡연에 관한 뭐 어쩌고저쩌고 실시, 응급처치 뭐 이거 했다 이거 써있어요.
진로 활동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가이던스에서 실시하는 무슨 검사를 실시해서 나는 뭐 무슨 형이 나왔고, 몇 년 몇 월 며칠 진로 체험의 날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해서 뭐 변호사로 있는 무슨 선배를 추천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강연을 들으는 내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됐고, 그거 써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내가 한 게 아니죠. 나는 들은 거라고요, 그냥. 내가 뭘 액티비티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에 비해서 동아리라든가 봉사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아리 1학년 때 이상한 거 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2학년 때부터만 제대로 하면 돼요. 펜글씨 2반 괜찮아요. 제가 근데 2학년 때 가면은 큰일 나요. 2학년 때도 펜글씨 2반 하면은요. 힙합 동아리 괜찮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고려대 융합형 인재 쓴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같은 반에 앞뒤로 앉은 놈인데 어떻게 저한테 상담을 앞타임 뒷타임으로 온 거예요. 성적도 비슷하고요. 동아리 활동도 똑같고 하여튼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놈이 고대 정치외교를 같이 넣었어요. 또 미치는 거죠. 잘라줘야 되는데 한 놈은 붙고 한 놈은 떨어졌어요. 뭔 차이일 것 같으세요? 둘 다 제일 열심히 한 활동은 힙합 동아리예요. 근데 둘 다 영자신문반을 하기는 했어요. 잠깐 발만 담갔어요. 근데 앞에는 좀 뻥 아닌 뻥을 쳤어요. 제가요. 영자신문반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힙합이라든가 이런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어요. 썼고요. 붙은 놈은. 뒤에 놈은요. 저는 힙합 동아리 열심히 했고요. 영자신문반도 했어요. 똑같은 활동인데 말이 틀려요. 앞에는요. 요즘 애들은 정말 대단해. 요즘 애들 하여튼 공부도 잘하고 이런 활동하는 애들이 어떻게 힙합 같은 것도 안 해. 이놈 융합인재네. 뒤에는요. 얘는 저기 음대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우리 아까 영문과는 왜 썼어? 뭐 정치외교학과는 왜 썼어? 이런 거죠.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1학년 때는 펜글씨 2반 클라이밍반 해도 돼요. 단 2학년 때는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독서활동 중요하고요. 빨리 하라고 하니까 빨리 할게요. 자, 자소서 지금은 상관없고요. 이제 내년에 쓰셔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자소서가 왜 중요하냐? 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때요? 꺼리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저거를 해야 되니까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노력했던 교내 활동. 당연히 저거는 뭘 쓰겠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갖고 쓰겠죠? 3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반생활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고요. 4번은 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 동기 쓰게 할 거예요. 지원 동기와 지원한 모집단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는 거니까 그죠? 1번 쓰라고 하면 대부분 못 쓸 것 같으세요? 아주 지겨워요 제가. 100명이면 한 90명은 이렇게 써요. 못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수학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 수학 문제집을 통해서 하루에 4시간씩 몇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입학 당시 5등급이었던 저의 수학 성적은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100이면 90명은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되게 임팩트 있죠. 난점, 어려운 점, 그래서 극복 과정, 그래서 극복한 결과. 저는 영어가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등하교시 10개 단어 수거를 뭐 매일 외우고 점심시간에 딴 애들 놀 때 저는 뭐 히어링 연습한다고 듣기평가 연습해서 그래서 입학 당시 5등급이었던 영어 성적은 4등급으로 100이면 100 그렇게 다 쓴다고요. 사정관들 뒤늦게 싫어하죠. 왜요? 뭐 때문에 싫어할까요? 1번, 2번 잘 보세요. 3번까지. 제가 저기 색깔 칠해놨는데. 그죠? 사정관들이 듣고 싶은 건 너 그거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요. 뭐 했는지가 아니라고요. 제가요. 경제학과 가고 싶은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서 교무실에 이렇게 갔는데 옆에 보니까 선생님하고 말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고교생이 읽어야 될 경제신문 생글생글. 저게 뭐지? 못 보던 신문이네? 선생님 저 이것 좀 빌려가도 돼요? 빌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와 되게 쉽게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나 경제학과에 가려고 관심도 있는데 그래서 반에 있는 애들 몇 명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그 신문 읽고 토론하고 그걸 했네요. 그래요. 그런 거 쓰는 거라고요. 저희 학교에는요. 학습 모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담당이라 우리 조원 3명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이놈들이 제가 먼저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제가 완전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단원을 먼저 완전 학습을 한 다음에 얘네를 가르치는데 이놈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을까? 가만히 보니까 내 교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죠? 저는 A라는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얘는 B라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얘는 C라는 방법으로 공부해요. 얘만 A라는 방법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아하, 공부라는 게 왕도가 없구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느끼면서 이게 꼭 수학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다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뭐 적용해서 성적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빨리 갈게요. 뭐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요 대학들만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 대학은 아니지만 좀 낮은 대학이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세종대가요. 중대보다도 입결이 더 높아요. 세종대가 1.5, 1.6을 벗어나면 떨어져요. 교과 전형에서요. 중대는 한 1.7까지도 가고요. 국민대나 뭐 인하대나 세종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 대학들은 2.5등급 여기가 더 붙어요. 왜 그래요? 세종대는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다른 대학은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가 이렇게 높아요. 그럼 그거 만족하는 애들이 없어요. 수능 최저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찾아 내려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수능 최저가 높아서 망했던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홍대랑 숙대예요. 그 두 대학이 그래서 숙대는 약간 낮췄는데 올해 도 망했어요. 작년엔 숙대가 문과도 2개 합 4, 이과도 2개 합 4였어요. 그거 맞추는 애들이 숙대가 정확히 28% 맞췄어요. 재작년에. 10명이면 3명 맞추고 7명이 그거 못 맞춰서 떨어졌다고요. 맞춘 애 성적까지 가다 보니까 숙대 4등급에도 붙었어요. 홍대 자율전공은 4.2등급도 제가 붙였어요. 홍대는 악권이었어요. 전 영역 3등급 이내이면서 2개 합 4였어요. 연대보다도 높았어요. 전 영역 3등급 이내에 붙어 있어갖고요. 그래서 숙대가 올해 낮춰서 2개 합, 문과는 4.5, 이과는 5.5로 낮췄어요. 그래, 이과는 이제 이해해요. 4.5나 4나 뭐가 다른데요? 0.5 나오는 거 탐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또 망했어요. 이 숙대는. 이런 식으로 뭐다? 교과 전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교과 성적보다 오히려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얘기 다 적어놓은 거고요. 정시 모집은 딱 3장으로 끝나요. 수험생 강수로 입결이 하락할 수 있다. 수능 난도에 따라 점수 변화가 크다. 제가 오늘은 뭐 정시 얘기는 크게 안 할게요. 수능 변별력이 오리무중이고 하향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으로 어떻다? 찔러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가장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각 분별 어떤 대학이 있나 그 패턴. 이거는 제가 내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패턴이 너무 재밌어요. 패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지원 패턴에 따라서요. 이 하나만 딱 들고 오늘 설명에 마칠게요. 자, 성균관대가요.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어요. 방법도 수능백으로 똑같고요. 인원도 비슷해요. 저 우연철이가요. 성대를 쓰려고 해요. 성균관대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인문과학 계열이든 사회과학 계열이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성대를 꼭 가고 싶어요. 근데 한 번에는 못 가요. 추합을 좀 노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가군에 성대 쓸까요? 나군에 성대 쓸까요? 제가 밑밥 깔았어요. 저 우연처리는 성대 가고 싶습니다. 한 번에는 합격 못합니다. 추합을 노려야 됩니다. 성대 저 가군에 쓸까요? 나군에 쓸까요? 물론 과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잠깐만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가군 쓸까요? 나군 쓸까요? 나군이요. 왜요? 네? 왜일까요? 이지선단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어디 쓰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죠? 가군에 쓰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무조건 성대는 연고대 반대쪽 군에 쓰는 게 낫죠. 이게 패턴이에요. 왜요? 그러면 정시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만 볼 게 아니고 그 반대쪽 군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보다 높은 대학, 낮은 대학까지 다 같이 봐야 돼요. 나군에 성대 쓰면요. 내가 추합을 노리고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추합을 노려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추합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성적 높은 애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지요. 자, 그럼 내가 나군에 쓰면 얘보다 높은 대학 쓸 수 있는데 빠져나갈 대학, 위에 대학 뭐밖에 없어요? 서울대밖에 없네요. 근데 서울대 쓰는 애들이 성대 쓸까요? 안 쓰죠. 빠져나가는 인원이 거의 없죠. 그 밑에 수준으로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도친, 개친 대학인데요. 그에 비해서 내가 가군의 성대를 쓰면은요.
나군의 연고대 낮은 과가 일단 보여요. 많이 빠져요. 또 여기도 성대도 있고 한양대 뭐 다 있고 다 있어요. 항상 지금 5년째 무조건 연고대 반대쪽 군에, 예전에는 서울대가 나군이었고 연고대가 가군이었거든요. 무조건 연고대 반대쪽에 있는 서강대는 수합이 150% 나와요. 20명이면은요, 몇 명이요? 30명이, 그 20명 빠지고 나서도 또 30명이 들어왔다 또 빠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에 비해서 그냥 이 서울대 반대쪽 군에 있는 한 50% 빠져요. 20명이면 한 예비합원 한 10번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추합을 노릴 거면 반대쪽 군으로 가는 게 낫다고요, 연고대. 이런 패턴을 좀 나중에, 올해는 아실 필요 없고 내년에 정시 쓰실 때 좀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하자. 어떨까요? 모의고 성적 1위 1위 하지 말고 100분위로 관리하자. 미리 포기하지 말자. 자, 수능, 논술, 면접 다 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힘들다. 좀 집중하자. 수시 늘어난다고 수시에만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정시도 같이 한번 보자. 성적보다는 전략보다는 성적을 먼저 올리고, 우리 이제 청량원이나 뭐 이렇게처럼 성적을 먼저 올리고 전략을 고민하자. 우리 청량원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을 세우며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걸로 해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